안녕하세요. 최신대담의 신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네, 수시 미충원 이월 인원이 수능 위주로 넘어간 최종 수능 위주 전형 비율, 이 자료의 여러 가지 의미와 중요성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바로 자료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셀이 처음에 대학이 계획했던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입니다. 30%가 넘는 대학들을 노란색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놨고요. 네. 그리고 맨 우측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이 수시 미충원 2월 인원이 반영된 최종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30% 넘는 대학들을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네. 한눈에 봐도 굉장히 많아진 걸 맞네요. 네, 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안내했던 수시 미충원 인원 이제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초록색 중에 40% 넘는 거는 제가 진하게 또 조금 좀 더 바꿔놨거든요. 강조를 네. 하셨군요. 네. 네네네. 40% 넘는 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네. 이게 정시 수능으로 넘어오는 인원이 이렇게 많으면 애초에 시행계획 때 수시 대 정시 비율, 학종 대 수능 비율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렇겠네요. 고3 교실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뭐 내신 좋고 자기 자신이 생각했을 때 완벽한 학생보다 이런 판단이 없다면 사실 수능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행계획 단계에서 30%가 넘는 대학이 47개 대학이었어요. 47개인데 이제 수시유월을 반영했을 때 30개가 넘는 대학은 116개 대학입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40%가 넘는 대학이 54개인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198개, 본분교 포함하면 198개고 캠퍼스 포함하면 220개 정도 되거든요. 절반이 4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대단하네요. 네. 네, 2019년 11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교육부가 발표했을 때 16개 대학을 콕 집어서 이제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40% 이상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학들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16개 대학 현황인데요. 지금 표가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네요. 네. 먼저 처음 시행계획 때 수능 위주 전형이 30%가 안 되는 대학이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양대 이렇게 있었고요. 이 중 고려대, 서울대, 중앙대, 한양대는 2월 인원을 반영을 해도 30%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 때 40%가 넘는 대학은 2021학년도에는 없었고요. 2월 인원이 반영됐을 때 40%가 넘는 대학은 광운대, 서울시립대 여기 진하게 표시된 두 개 네. 대학이 있었습니다. 건국대는 39.93%네요. 이거 40%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건국대도. 그렇죠. 예. 예. 이게 그러니까 2021학년도 최초 계획을 2019년 4월에 발표한 거잖아요. 이 예. 대학 구조 조정을 거쳐서 뭐 5월 최종 인원이 확정되었는데 그때도 30%를 넘는 대학이 47개 대학이면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이제 올해 4월에 2023학년도 최초 시행 계획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완성 그리고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면서 대학 여건을 감안해서 2022학년도 조기 달성을 유도한다라고 했거든요. 이 16개 대학들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재정 지원 사업을 신청할 텐데요. 그러면 많은 대학들이 최초 시행 계획부터 수능 위주를 40% 이상 세팅해 놓으면 수시 미충원 인원 이렇게 좀 더해지면 거의 뭐 5대5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뭐 5대5든 6대4든 어쨌든 수능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일례로 지금 표에서 이제 교대를 간추리기만 해도 수능 위주가 수시보다 이미 높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데이터만 보면 교대 가고 싶은 학생들은 수능이랑 인성면접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렇겠네요. 네. 뭐 학생부 종합 전형 힘들게 뭐 서류 준비하거나 예, 뭐 자기소개 그러지 말고 없이 그냥 수능 준비하면 훨씬 더 그렇죠.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뭐 대학별로 수시에 미충원된 모집 단위를 이제 파악하고 그 모집 단위를 주로 뽑았던 전형을 살펴보면 이 대학 이 전형 이 학과가 미충원됐구나. 예, 저 모집 단위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수능 체제가 있네. 교대처럼요. 수능 체제가 좀 높다 했더니 그럼 수시에서 이 전형은 수능 최저만 맞춰도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 결국 정시 수능으로 넘어오는 인원이 이렇게 많다면 뭐 남들 다 하는 학종 준비에 내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그렇죠. 두 분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뭐 아까 신 선생이 얘기를 한 것처럼 학생부가 확실한 카드가 될 수 없다면 수능을 준비하시는 게 더 여러 가능성을 대비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그 수능 최저 부분도 이제 어쨌든 간에 수능을 준비하는 일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니까요. 네,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뭐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비율만 놓고 봤을 때도 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 데이터 기반한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어쩔 수가 그럴 없는 것 수밖에 같습니다. 없네요. 네, 지금 예. 상황이. 예. 근데 저는 좀 조금 우려되기도 해요. 이게 우리 교육 과정은 이제 진로 뭐 선택 과목 도입하거나 뭐 중학교 뭐 자유학기제 뭐 다양한 자기주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학생의 선택에 중점을 두는 이런 추세를 바뀌고 있는데 결국 대입 목전에 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가기 위해서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 다시 또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현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좀 찝찝해요, 좀 이런 게. 아, 그래. 찝찝하면 빨리 끝내셔야죠. 네. 뭐 이게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이죠? 네, 정시 원서 접수 끝나고 나서 정리를 했어요. 1월 12일 기준입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